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이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서울 월세입니다, 월세. 이제 이제까지는 사실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시세 차익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양상이, 물론 이제 시세 차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일반 서민, 그 다음에 좀 광범위하게는 일반적인 그냥 이제 우리 어떤 그 직장 생활을 한다는 이런 중산층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도 전세인데 이 월세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이게 물론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제 좀 수요가 많은 곳도 굉장히 심한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지금 지방도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늘은 그 서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일단은 가장 큰 게 전세가 없어요. 문제가 전세가 없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월세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게 이제 그냥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뭔가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좀 느끼죠. 이제 좀 수도권에 사셨던 분들은 좀 많이 느낄 텐데, 이제 더 피부로 느낄 텐데, 예전이랑 뭔가 좀 느낌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제 실질적으로, 물론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는 비슷하긴 한데, 이제는 실적으로 이제 임대를 살고 있는데도 이제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제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일단은 그 서울 전체, 그러니까 서울 전체에 이제 아파트 재고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자. 여기 보시면 챗GPT 기준이고요. 어, 그한 180만 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전체로는 한 300만 호 정도가 되니까 대략 봐도 한 60% 정도가 이제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이 180만 호 정도 안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한 동짜리 아파트. 그래서 일단은 이 우리가 흔히 이제 한 동짜리 아파트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도 한 절반에서 한 30%에서 절반 50% 정도가 사실은 좀 줄어들고,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원하는 지역들이 있겠죠. 그 지역들의 아파트만 본다면 또 더 줄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좀 여기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어,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와 또는 뭐 연식 또는 뭐 예를 들면 지하 주차장이 있다든지 또는 가구 이제 세대수겠죠. 그럼 다 합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최소한 뭐 300에서 500세대는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지하 주차장이 좀 연결돼야 되고, 뭐 아무튼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건데, 그다음에 역 근처고, 그다음 가능하면 이제 업무 지역 근처 이런 아파트들은 사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한 30에서 아마 한 40만 채가 40만 호가 안 되지 않을까 아마도.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는 또 학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교까지 더 넣어버리면 사실 이게 더 줄 거예요. 학원가라든지 그럼 뭐 더 줄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체크해 봐야 될 게 이제 여기 뭐 다주택자 비율인데 서울 주택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주택이고, 이 서울 그러니까 아파트 중에서 이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한 3, 4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중에 되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원하는 지역, 원하는 형태, 원하는 연식 그런 이 아파트가 과연 얼마가 될지는 아마 여기서 한 절반 이상은 줄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유추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에서 내가 월세나 전세를 얻어서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원하는 전세나 월세가 그냥 규모 자체적으로만 봐도 좀 많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다주택자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계속 줄거든요. 다주택자가 비율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물량이 더 줄어든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현상은 그렇고,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게 바로 노후도거든요. 이게 좀 저도 참 이 개념을 이해하기 참 힘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게 2020년이고 이게 202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채 중 한 채가 좀 노후의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제 25년, 뭐 사실 뭐 5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세 채 중 한 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제 28.5%, 그건 이제 세채장 한 채고, 올해 이제 26년은 이게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1년마다 뭐 지금 장난이 아니죠. 지금 뭐 노후도가 뭐 드라마틱하게 지금 올라갑니다. 2030년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2040년이 되면 뭐 60%로 전망이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그때 가야 봐야지 알겠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노후도가 우리가 그냥 우리가 뭐 사실 이 자료도 필요 없죠. 우리가 이제 서울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실 강남이란 일부 반포를 제외하면 사실은 거의 재건축 재개발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공사하는 단지도 많이 없고, 이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좀 노후도가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노후도가 올라가면 무슨 얘기냐? 노후도가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이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건축 개발이 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좀 활발한 나라잖아요. 근데 임대료는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아파트는 아무래도 임대료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새 아파트나 준신축, 그러니까 완전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의 임대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제 살 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임대 물량, 다주택자 물량이 뭐 3, 40만 채가 돼도, 이것도 사실 적은 거죠. 전체 300만 원 중에서. 요즘 아파트만 따졌을 때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인데, 그 중에서 아파트가 뭐 180만 채 정도 되니까. 그런 걸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중에서 이제 노후 아파트 제외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임차를 하려면 신축이나 준신축을 가고 싶어 하는데, 이마저도 이제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포랑 여의도를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입지 자체나 뭐 아파트 가격으로 보면 여의도가 월등히 비싸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여의도 직장인 분들이 다른 지역에 이제 주로 출퇴근을 하시거나, 대부분은, 그리고 일부 이제 그 여의도 보면 주상복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신축인데 정말 수량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상당수는 만약에 내가 근교에서 하고 싶다 하고 계신 분은 주로 마포 이제 뭐 공덕이라든지 아현 이쪽에서 출퇴근하시거든요. 왜냐면 그쪽에 이제 그 지하철도 있고, 그다음에 좀 쾌적하고 준신축도 있고, 뭐 마레프를 비롯해서 뭐 굉장히 이제 좀 일부 더 이제 최근 신축 아파트가 꽤 있어요. 용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이제 뭐 거의 국평 기준으로 30억대 지금 도달을 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이제 이 마포 이 공덕이라든지 용광동, 아현동 이 아파트도 왜 오르냐면 다른 데랑 조금 달라요. 임대가 받쳐져요. 다른 데랑 달리. 그러니까 다른 곳은,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에 비해서 임대가 좀, 그러니까 임대율이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를 계산해도 그렇고 전세를 계산. 근데 마포나 이쪽은 임대가 받쳐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어 올리는 힘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자산 파킹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통 강남을 얘기하는데, 왜 마포가 항상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항상 뉴스에 보면 마포를 뉴스에 나오잖아요. 마포가 뉴스 마용성이라고 해서 마포가 항상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실거주 측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분석하기 좋고 좀 이렇게 그 영향성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델형으로 갖추고 있는 곳이 이제 마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뉴스에서도 마포 아파트가 자주 나오는 게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규모 있는 그 몇몇 단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이제 앞으로 월세 추세가 어떻게 될 건지 보기 전에, 그러니까 밑에까지 한 월세 추세를 보자, 이제 볼 예정인데, 일단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이게 평균 월세 가격이죠. 이제 2020년 기준 한 100만 원 정도 됐다고 보면, 2026년을 보면 거의 147에서 150만 원. 그러니까 러프하게 봐도 거의 50% 올랐어요. 월세 가격이. 그러니까 거의 5년, 6년 정도 만에 이 정도 월세 가격이 올랐다. 거의 사실은 이 정도면 거의 폭등한 거거든요. 네, 거의 폭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또 뉴스에 그렇게 잘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0년에서 20년까지는 한 33%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2020년에서 2026년까지가 한 48%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 월세 가격이 폭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그러면 2026년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월세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반전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보증금이 줄어들고 월세 가격이 이제 외국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월세 가격이 다 폭등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과도기다 보니까 보증금이 그래도 좀 되는
그런 물건, 그러니까 임대 물건 이렇게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이제 보증금 줄어들고 월세 가격이 높아지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독일이나 미국, 영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도 그렇고 이제 보증금이 그럼 급격하게 낮아지면 월세가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을 선정할 때 뭐 직업이라든지 뭐그 사람 신용도라든지 이런 걸 다 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외국처럼 진짜 좋은 지역의 부동산은 이제 뭐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면접 보는 거죠, 이제는. 면접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집주인 입장에서도 아무나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보증금이 낮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세금은 높죠.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세금은 내야 되기 때문에 월세는 높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입주 물량인데, 지금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제 26년에 뭐 한 28,000이 정도로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글쎄 반포 이제 DH 프레스가 입주를 27년 일단 11월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커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몇몇 큰 단지를 제외하고 이제 없어요. 이제 문제가. 28년부터는 거의 급격하게 감소거든요. 사실 지금 서울의 그냥 적정한 입주 물량이 한 4만 호 정도로 지금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입주 물량을 봐도 4만 호가 넘은 적이 25년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이 중에서도 이게 진짜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입주, 그러니까 단지 위주인지는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 입주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뭐 4만 호인데 이게 뭐 한 10만 호, 20만 호 되면 그때는 뭐 그거랑 상관없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영향을 엄청 끼치죠. 근데 4만 호도 안 되고 뭐 한 6만 호, 7만 호 정도 돼도 우리가 비선호하는 지역이라든지 또 비선호하는 형태의 주택을 아파트 세대수라든지 이런 형태의 아파트를 이제 공급해버리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 그 지역에 아주 양질의 아파트의 공급이 중요한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서초구만 해도 우리가 서초구 아파트 모두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서초구 아파트 잘 찾아보시면 진짜 반포, 잠원, 그리고 일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방배 지역이 조금 이제 핫하긴 한데 그러면 강남역 쪽 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함께 선호하면서 이렇게 밀집도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보여지는 동네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반포나 잠원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도 선호한 아파트가 또 추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핵심이 서초나 뭐 강남이나 뭐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은 또 학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모두를 다 갖춰야 되다 보니까 더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포가 더 비싼 거고. 그리고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직 압구정이 뭐 재건축이 안 됐지만 나중에 된다면 굉장히 비싸지겠지만 더 비싸지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 실거주 관점으로 만들면 이제 뭐 대치동이나 개포동 쪽이 이제 밀집도가 높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아시겠지만 자연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직장도 좀 가깝지만 그보다도 이제 학군이 받쳐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지만 강남도 보시겠지만 뭐 일부 업무단지 그 주에 많이 있는 그런 나홀로 아파트들은 가격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런 부분이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런 아파트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안 비쌀 거냐? 그건 몰라요. 예, 그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 사실 이제 그런 아파트는 안 비싼 이유가 이제 좀 이렇게 어떤 유흥가, 그러니까 좀 시끄럽고 이제 주택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안 비싼데 또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또 그런 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오늘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장 크게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지금 서울의 월세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이게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 만약에 이 현상이 계속 심화된다면 이제 결국은 우리는 그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뉴욕, 도쿄, 뭐 런던, 뭐 베를린 굉장히 많은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해외 생활을 좀 해보다 보니
그런 걸 조금 이제 물론 피부로 조금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게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좀 좋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너무 이 자금 묶여 있다 보니까 경제가 순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주식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좋죠.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좋고. 근데 일반 서민이나 일반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삶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 예, 좀 아쉽지만 근데 뭐 우리가 또 이렇게 뭐 편하게 살 수만 없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뭐 참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하지만 이제 준비는 어느 정도 이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는 떤 주제를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서울은 주는데 경기도는 그래도 아직까지 좀 물량이 좀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또 GTX가 되면 이제 경기도 쪽에 좀 더 이제 거주 선호도가 높아지잖아요. 반도체 영향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팩트 체크 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물론 여기서 이제 또 뭐 일부 이제 호재도 있고 또 좀 불안한 그런 일기 신도시 그 물량이 또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또 좀 불안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재건축 물량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나중에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다음에는 또 시간 되면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